이강인 선수가 다가오는 새벽에 공격 포인트 기록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갑시다. 저는 충분히 올릴 만한 경기고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릴 수 있고 올려야만 된다. 네.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상대가 좀 약하니까 그런 것 같고. 매우 약해요. 네. 근데 올려야만 한다는 뭐예요? 그래야지 마요르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거든요. 이 경기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가능성도 있고 예. 이겨야 하는 당위. 예. 이거 아주 간절한 경기다. 그렇죠. 왜냐면은 어쨌건 간에 마요르카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그 득점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 둘밖에 없으니까요. 그거는 팩트지. 예.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제 새벽 4시입니다. 다가오는 예. 새벽 4시에 원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매 라운드 중에 맨 마지막 경기. 예. 주말 경기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월요일 경기인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 새벽에 열리는 예. 경기입니다. 마르카 원정을 합니다. 예. 엘체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엘체가 꼴찌예요. 예. 예. 스페인 라리가의 20개 팀들 중에 20위 최하위에 있는데 승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심지어 무승부도 딱 한 경기고요. 최근 5연패예요. 네, 그래서 전체로 놓고 보면 이번 시즌 7경기에서 승리 없고요. 엘체 1무 6패.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게 7경기에서 3골 넣었고요. 18실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 득점, 최다 실점이죠. 네. 실점이 경기당 3골에 가까워요. 그것도 다른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덜 했음에도 최소 득점, 최다 실점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실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일단. 예. 그러니까 마요르카 입장에서 뭔가 두들겨 볼 수 있는 그런 예. 팀이다. 그리고 결국 엘체가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감독을 경질을 했고 아직 그 새 감독 선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감독도 잘렸고 예. 그런데 새 감독은 오지도 않았다. 예. 감독도 없네. 예, 그러니까요. 딱 이번 경기 앞두고 지난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경질됐거든요. 울버햄튼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울버햄튼도 오케이. 감독 경질된 상태에서 감독 없이 첼시전 나왔다가 그냥 대패 당했잖아요. 그러네. 예. 울버햄튼도 골 넣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예, 그 차라리 새 감독이 선임이 됐다면은 그건 뭐 감독 교체 효과라도 있을 텐데 그것조차 없다는 거죠 현재로선. 그러니까 아까 이강인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꼭 넣어야 된다. 네. 넣을 수 있다. 또 이런 네. 얘기도 했고. 자, 반면에 이제 마요르카는 12위입니다. 한 반타작 이번 시즌 계속 하고 있어요. 네. 7전 2승 2무 3패. 예. 뭐 골을 넣는데 조금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고 있는데 수비를 그래도 잘 버티고 있죠. 예. 6골을 넣었고 8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강인 선수는 정경기 선발 뛰고 있습니다. 예. 7경기 모두 선발로 뛰어서 하나의 골과 3개의 어시스트. 예. 이거는 최다 공격 포인트죠, 팀에서. 그렇죠. 예, 팀 내에서 최다 공격 포인트에 뭐 라리가 전체로 놓고 보다도 도움 순위 상위권에 이제 뭐 드리블 성공률이나 드리블 성공 횟수나 그리고 찬스 메이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지금 라리가 전체 도움 순위는 공동 2위입니다. 그 3개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들이 많아요. 예. 근데 지금 레알 소시에다드의 메리노가 4개로 그러니까 1위. 지난 바르셀로나전 이전까지는 공동 1위였거든요. 근데 메리노가 하나에 더 기록을 해가지고 앞서 나갔죠. 예. 자, 그런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정경기 선발의 최다 공격 포인트 또 라리가 전체에서도 공동 어시스트 2위다 보니까 후스코어도 있잖아요. 네. 여기 누적 평점 쭉 해주는데 여기에서 마요르카 선수 중에 유일하게 7점이 넘어서 7.36으로 1위입니다. 네. 누적 평점 이번 시즌. 무리키가 6.92니까 차이가 1, 2위가 좀 많이 나요. 예, 그 라리가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하죠. 맞아요. 지난번 저희가 한번 분석해드렸죠. 자, 이제 이렇게 두 팀과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간략한 포인트를 좀 정리해드렸는데 이강인 선수의 이번 경기, 새벽 경기는 약간 역할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바로 직전은 바르셀로나를 상대했잖아요. 예. 근데 잘하긴 했는데 그 경기에서는 마요르카가 포메이션을 약간 5-4-1 느낌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5-3-2를 주로 썼는데 아무래도 상대가 상대이다 보니까 5-4-1로 나왔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배치가 됐었죠. 왼쪽 측면. 예. 네, 그래서 압박 많이 하고. 예. 상대가 바르셀로나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경기 괜찮게 잘했다고요. 예. 평가도 괜찮았고. 근데 이번 경기는 상대가 분명히 약하기 때문에 예. 무리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자유로운 아래에서의 투톱 예. 이렇게 3-5-2로 예.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예.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좀 마요르카는 풀어나갈까요? 일단 원래 엘체가 4-4-2 포메이션을 쓰던 팀이었거든요. 원래는 4-4-2야. 예. 근데
워낙 성적이 안 좋으니까 최근 2경기에 이제 결국은 5백으로 전환을 했던 거였어요. 수비적으로. 주저앉았구나. 예, 그럼에도 연달아서 패배를 당했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이 경기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독도 잘리고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또 엘체는 이제는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4-4-2로 돌아갈지 어쨌건 간에 일단 패배의 사슬은 끊자 하면서 예, 5-3-2로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홈이니까 그죠? 예, 그렇죠. 야 홈이니까 그래도 이겨보자로 갈까? 아니면 아니야 일단은 연패를 좀 끊자라고 예. 갈까? 근데 내 느낌은 상대가 마요르카면 엘체도 홈에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마요르카 정도도 어쨌든 우리가 물러나면 도대체 어떻게 싸우자는 거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마요르카가 아닌 바르셀로나라던가 뭐 이런 팀은 무조건 5-3-2로 나올 거라고 그치. 예상을 했겠지만은 예. 근데 어쨌건 감독도 현재 경질되고 했다 보니까 예측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팀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러면 마요르카는 어떻게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이강인 선수는 좀 다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가겠죠. 예. 그리고 갈라에타가 확실히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중원에서 힘을 좀 실어주는 것도 상당히 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데 이제 미드필더 구성이 그 바르셀로나전엔 바바를 내보냈잖아요. 바바가 굉장히 수비적인 선수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근데 바바는 수비는 진짜 좀 예, 저 그렇죠. 인정하는데 예. 골줄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번엔 엘체니까 그르니에가 다시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르니에가 어쨌건 간에 또 볼 배급을 잘해주는 선수긴 하니까요. 아하하하. 예,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있다. 예, 그러니까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강인 선수도 공격적으로 뛰겠지만 미드필더 구성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예, 하긴 이건 뭐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무조건 엘체 잡자고 나오겠지. 네, 그렇죠. 이건 진짜 무조건 이런 예. 경기는 잡아야 되니까. 예, 근데 맞대결을 제가 봤거든요. 예. 야 맞대결 상성은 안 좋더라 마요르카가. 왜냐면은 마요르카 자체가 뭐 지난 하긴. 시즌에 승격했고 그렇지. 엘체는 지난 시즌 그래도 13위를 했었던 아. 팀이거든요. 지난 시즌 때도 보니까 0대3으로 진 것도 있고 예. 그거 포함을 해가지고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많긴 해요. 예. 3무 1패더라고. 예. 마요르카가 공식 경기에서 엘체를 잡은 것은 5년 전입니다. 2017년이 예. 마지막이니까 상성은 어쨌든 마요르카가 조금 안 좋았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엘체에 우리가 익숙한 선수가 있긴 있어요. 예. 이름값이 예. 그 파리나 로마에 뛰었던 파스토레가 예. 그렇죠. 있는데 지금 부상 여파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이 선수는 뭐 애초에 지난 시즌부터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어요. 전 팀에서도 이미 뭐 이렇게 약간 좀 커리어가 좀 꺾였잖아. 아예 못 나왔었죠 로마 때도. 예, 그리고 또 이제 페데리코 페르난데스라고 스완지랑 뉴캐슬에서 뛰었던 기성용 선수의 동료기도 했었던 예 키 센터백. 큰데 느렸던 예,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조금 아르헨티나 커넥션이거든요. 친구. 아르헨티나 친구들이 보니까 포지션마다 다 있더라고. 골키퍼, 수비, 미드필더, 공격 쪽에 그러니까 한 명 이상씩 다 예, 있더라고. 특히 공격 쪽에는 이제 보에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폰세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게 이번 시즌 좀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해요. 그건 전임 감독이 아르헨티나 친구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데려왔던 거죠. 예,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감독이 스페인 감독이고 스페인에서만 계속 감독 생활했는데 왜 아르헨티나 선수들한테 그렇게 꽂힌 건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예, 아르헨티나 선수들 정말 많이 영입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재미를 이번 시즌에는 못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어떤 감독이 쭉 데려왔는데 그 감독이 물러나게 되면 그 라인들이 커넥션들이 좀 무너지는 흔들리는 경향성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도 좀 있겠군요. 베테랑 센터백인 곤살로 베드루 같은 경우도 바르셀로나 경기에 퇴장당해서 징계로 여전히 못 뛰긴 하지만 근데 이번 시즌 한 경기밖에 못 뛰었잖아요. 그렇죠. 예, 애초에 주전급이 아니었죠. 예, 이번 시즌에는. 자 좋습니다. 어떤 다른 포인트를 잡아볼 게 있을까요? 다른 포인트요? 이 정도? 엘체와 마요르카 딱 보기에 어떤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다. 뭐 어쨌건 간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이제 팔라시오스 쪽이랑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될 거잖아요. 수비 쪽에 엘체 수비 쪽에. 예, 근데 이제 뭐 팔라시오스 쪽을 뚫게 되면은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제가 뭐 분석 영상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이번 시즌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플레이 속도. 예, 그러니까 플레이 속도만이 아니고 그냥 기본 속도 자체도 기본 속도를 지난번에 예, 지난 시즌이 30km 시속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에 32가 나왔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2km/h가 더 빨라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균열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페데리코 페르난데스가 높이는 나름 좋은 선수거든요. 좋지. 예, 그렇기 때문에 무리키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도리어 더 키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A매치 이후에 경기 임하는 게 더 집중력 있게 가더라고. 예, 그때 표현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라리가에서 모든 걸 다해서 뛰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선택을 받는 걸 기다려야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경기에도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 이번 엘체는 공격적으로 더 강하게 뛸 것 같다. 네. 자, 경기는 어떻게 전망하나요? 누가 이길까요? 저는 뭐 이 경기는 무조건 마요르카가 1대0 정도로는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 경기 못 이기면은 마요르카도 그러면은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공격 포인트는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예. 뭐라도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